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욱 변호사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조금 전 새벽 5시에 입국했고 입국 직후에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죠. 대장동 개발을 2009년부터 주도한 원년 멤버고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씨와 함께 이 사건의 퍼즐을 맞출 핵심 열쇠로 꼽힙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대장동 게이트 불거지기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이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오자마자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검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거라고 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구속영장도 청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국감은 일명 대장동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이 이슈에 공방이 집중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 참석하는 오늘과 오는 20일 모레죠. 이날 이틀 동안이 하이라이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오늘이 행안위, 모레가 국토위 국감이 있거든요. 이제 핵심 쟁점은 사업 인허가에 특혜를 주는데 이재명 지사가 개입했는지,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에 이제 그분이라고 나오는데 고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이 지사인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주말 내내 국감 준비에 매진했다고 하고요. 민주당도 TF 회의를 열어서 지원 사격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청문회라고 규정하고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공항에 들어와서는 뭐 기자들 앞에 기자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얘기한 건 없는 거죠? 뭐 특별히 얘기한 건 없고 바로 검찰에서 데려갔기 때문에 뭐 더 말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요 한마디만 남기고 이제 가버렸고, 대장동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번 국감 이제 대장동 이야기가 뒤덮을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일단 지금 여야가 선수 교체를 많이 했어요. 오늘 행안위에 뭐 이를테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좀 공세를 할 만한, 뭐 예를 들면은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바뀌었고요. 뭐 박찬대 의원, 민영배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행안위로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력전을 펼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캠프에서 이 사건이 초기에 터졌을 때 그 캠프 내에서도 이제 강온, 이거를 세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으로 갔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뭐 중간 평가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많이 손해를 본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도 내용인데, 뭐 내용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뭐 유동규 측근이냐 아니냐, 뭐 배임이냐 무능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은 뭐 국민의힘이 어떤 한방을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봐야 될 것 같고, 태도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임하는 태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뭐 생각을 하면은 사이다 발언하고 뭐 적폐와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뭐 강한 이미지죠. 이것도 처음에 보도 나왔을 때 조선일보는 경선에서 손 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좀 선명하게 선을 긋는 그런 태도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이게 이 이슈가 명확하게 사건 어떤 뭐 밝혀지기 전에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그게 맞느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송영길 대표도 좀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청문회라고 생각하고 이걸 친절하게 국민들한테 화내지 말고 설명해라라고 조언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보도가 나왔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발끈하게 좀 만들어서 화내는 모습을 끌어내려고 한다라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거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태도가 많이 포커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쪽 저쪽 태도 경쟁이 될 것이다. 김광일 기자. 태도랑 더불어서 또 국민의힘을
그쪽을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어떤 한 방을 기대하기보다는 짧게 전방위적인 어떤 진술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가 오늘 하는 말들 중에서 일부가 나중에 검찰 수사나 언론 보도로 좀 뭐 바뀌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위증이 되니까. 네, 위증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위증이 그런 어떤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이재명 지사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할 경우에 위증으로 고발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점에 집중하겠다는 게 지금 국민의 힘의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양쪽의 전략이다. 지금 밖에서 송영길 대표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경선 후에 뉴스쇼 첫 인터뷰인데 이 이야기도 국감 이야기도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땅 따먹기.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캠프 대선 캠프 안에서 세력 불리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요 영입 경쟁으로 들썩였거든요. 일단 성공은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캠프로 끌어들였거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사실은 윤석열 캠프로 간다는 얘기가 많았지 않아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그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일단 홍 후보가 최재형 쟁탈전에서 승리하면서 한 방을 먹인 셈이 됐습니다. 홍 후보는 최 전 원장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그 윤석열 캠프를 비리 후보다, 비리 캠프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자택까지 찾아가서 설득할 만큼 굉장히 공을 들였다면서요.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시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예전에 내 인생은 독고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고다이는 일본 말이지만 이제 뭐 단독 플레이 그 정도로 혼자 움직이는 분인데 지금 세불릭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를 인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공을 들였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게 반면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밤 얘기였거든요. 네. 이제 그러자 윤석열 후보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어제 현역 의원 4명 합류 소식을 전했거든요. 대상은 주호영, 윤상현, 조혜진, 이종성 의원이었습니다. 네. 뭐 저기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재형 원장 캠프에 속해 있던 인사고요. 특히 또 주목됐던 게 주호영 의원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제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주호영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신의 대구 지역 5선 관록에 있어서 당심을 결집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윤석열 후보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물밑에서 이미 윤석열 후보 지원하고 있다고 이제 여의도에 파다한 이제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예.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최재형 원장 영입했다고 이제 금요일 날 막 이제 띄우니까 네. 아마 기싸움을 위해서 이제 밀리지 않으려고 바로 공개적으로 팍 이제 언급을 해갖고 어떤 세불리기가 대등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를 영입해도 그 현장에 윤석열 후보가 뭐 나타나고 이런 적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젠가 그 주호영 의원 들어올 때는 가서 손을 같이 번쩍 드는 것까지 이런 네. 퍼포먼스까지 보였어요. 그런 이제 그 경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세불리기 경쟁이. 또 주말 사이에 이완구 총리 이제 저기 상가집에서도 같이 방문해갖고 안에서 좀 얘기를 나누고 또 같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최재형을 얻은 홍준표, 주호영을 얻은 윤석열. 누가 더 덕을 봤을까? 볼까? 뭐 알 수는 없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캠프가 좀 협소해요. 어떻게 보면 작아요. 작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현역 의원 25명, 홍준표 후보는 2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세론으로 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그 최재형 후보를 영입을 해서 우리 쪽에도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 거. 그 전에는 뭐 안상수 후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파급력은 훨씬 적으니까. 하나만 궁금해요.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왜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홍준표 후보를 택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공을 많이 들인 거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독실한 개신교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장로시죠. 그 무속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최재형을 영입한 게 얼마나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는 뭐 평론가들마다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최소한 손해는 아니다. 손해는 아니다는 뭐 천군만마까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는 아니라는 게 일단은 지금 당심이 중요해지잖아요. 50대 50.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많이
좀 강경 보수 중에서도 많이 지지를 얻었고 네. PK 소위 말하는 이제 부산 경남에 어느 정도 그 표를 좀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공을 들인 게 지난 금요일에서도 맞서 토론했을 때 가장 공을 들인 게 도덕성이거든요. 도덕성에 있어서는 또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느 정도 이미지가 좋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두루두루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손해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마스 토론 지금 얘기하셨는데 김관일 기자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마스 토론은? 그 일단은 유승민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떤 정책 대결에 아무래도 좀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대결보다는 아무래도 도덕성 그리고 앞서 나왔던 다른 이슈, 네. 무속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그 윤석열 후보가 당을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 발언에 계속 이제 말꼬리 잡고 늘어졌던 모습들이 부각이 돼서 정책 대결보다는 그 사이에서는 어떤 감정 싸움으로만 좀 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누가 더 잘했다는 평이 많습니까? 기자들 사이에선? 기자들 사이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조금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노출해서 일반 어떤 시청자들한테는 조금 좀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어떤 분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후보에 대한 호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원희룡의 재발견 역시 학력고사 수석할 만하구나. 유승민 후보도 점수 되게 높아요. 예, 뭐 점수로 그런데 따지자면. 상대적으로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잘한다는 얘기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2부에서 조금 더 해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